50대에 갑자기 퇴직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월급이 아니었다.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명함을 정리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예비 명함 몇 장까지 꺼내 쓰레기통에 넣었는데 이상하게도 손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월급이 끊긴다는 사실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이제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질문이었다. 사실 퇴직 통보를 받기 전까지도 나는 꽤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대출도 거의 갚았고 퇴직금과 약간의 저축도 있었다. 아내와 함께 허리띠만 좀 졸라매면 되겠지라고 말하곤 했다. 그런데 막상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지자 통장 잔고보다 먼저 무너진 건 내 하루의 리듬과 정체성이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할 이유가 없었다. 바쁘게 움직이던 몸은 소파에 눌어붙었고 하루에 3번 오던 전화는 광고 전화만 남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은퇴 준비라는 게 단순히 돈을 모아두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다. 은퇴 준비는 통장보다 삶의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묻는다. 노후 자금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물론 중요하다. 돈이 없으면 선택지가 줄어든다. 하지만 50대 이후 갑작스러운 퇴직을 겪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다. 돈보다 시간이 더 무서웠다는 말이다. 회사에 다닐 때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도 하루가 굴러간다. 출근 시간, 회의, 점심, 퇴근.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모든 걸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이 구조가 없으면 사람은 금방 무너진다. 우울해지고 쓸모없다는 생각에 빠지고 괜히 가족에게 짜증을 내기도 한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간과되는 건 바로 이 부분이다. 나는 은퇴 후 어떤 하루를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이 없는 상태로 퇴직을 맞으면 아무리 통장이 두툼해도 마음은 텅 빈 상태가 되기 쉽다. 사례 1. 돈은 있었는데 집에만 있게 되더라. A형은 대기업에서 임원 바로 아래 자리까지 갔던 사람이다. 퇴직금도 꽤 받았고 아이들 학비도 거의 끝난 상태였다. 주변에서는 다들 그래도 형은 걱정 없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형 얼굴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없더라. 처음엔 좋았지. 여행도 다니고 늦잠도 자고. 근데 그게 2달 가더라. 그 이후로는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뒤적이는 생활이 반복됐다. 운동도 작심삼일이었다. 형이 제일 힘들어했던 건 가족과의 관계였다. 아내는 여전히 바쁘게 하루를 보내는데 본인은 집에만 있으니 괜히 눈치가 보이고 말수가 줄었다고 했다. 형이 다시 살아난 건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였다. 주 3회 아이들 책 정리하고 안내하는 일이었는데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감각이 돌아오자 표정이 달라졌다. 돈이 아니라 역할이 사람을 살린다는 걸 그때 알게 됐다고 했다. 은퇴 후 삶에는 작은 소속이 꼭 필요하다. 은퇴하면 회사라는 가장 큰 소속이 사라진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새로운 소속을 만들어야 한다. 꼭 거창할 필요는 없다. 동호회, 봉사활동, 공부 모임, 지역 커뮤니티.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나를 기다리는 장소와 사람이 있는가다. 이게 없으면 사람은 점점 고립된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연습해두는 게 좋다. 은퇴 전부터 회사 밖 인간관계를 하나라도 만들어두는 것이 은퇴 준비의 핵심이다. 사례 2. 퇴직 후에야 내가 회사 말고는 아는 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B 누나는 25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 실무부터 관리까지 다 경험한 베테랑이었다. 그런데 퇴직 후 재취업을 시도하면서 벽에 부딪혔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회사 안에서만 통하던 일이더라. 그제야 누나는 깨달았다고 한다. 그동안 회사 이름이 자신의 실력이었다는 사실을. 이후 누나는 늦게나마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처음엔 자존심도 상했고 공부가 손에 잘 잡히지도 않았다. 하지만 1년 정도 지나자 강사 보조일 프로젝트성 일감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누나는 말한다. 은퇴 준비는 제2의 직업을 찾는 게 아니라 제2의 쓸모를 만드는 거더라. 은퇴 후 수입은 안정성보다 지속성을 봐야 한다.
은퇴 후에도 돈은 필요하다. 하지만 예전처럼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작게라도 오래 갈 수 있는 수입 구조를 만드는 게 현실적이다. 강의, 컨설팅, 프리랜서, 소규모 자영업, 파트타임. 이때 중요한 건 체력과 스트레스를 고려하는 것이다. 한 번에 크게 벌고 지치는 일보다는 삶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식이 훨씬 오래 간다. 은퇴 후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산책에 가깝다. 사례 3.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계획이 제일 위험했어요. C형은 퇴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좀 쉬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 거야.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형은 건강도 나빠지고 표정도 흐려졌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무기력감이 문제였다. 결국 형은 동네 체육관에서 시니어 대상 운동 코치를 돕는 일을 시작했다. 주 2회 소액이지만 활동비도 받았다. 형은 요즘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완전히 쉬면 안 되더라. 조금이라도 쓰여야 살아있는 느낌이 나.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운영자를 바꾸는 순간이다. 은퇴는 인생의 종료 버튼이 아니다. 다만 회사가 대신해주던 삶의 운영을 이제 내가 직접 해야 하는 시점이다. 일정 관리, 인간관계, 수입 구조, 의미 있는 활동까지 모두 스스로 설계해야 한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돈만이 아니라 하루를 채울 콘텐츠를 준비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 회사 말고 다른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이 준비된 사람은 은퇴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50대에 갑자기 퇴직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월급이 아니었다. 그건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답이었다. 그리고 그 답은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만들어갈 수 있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시작점일지도 모른다.